도시공원 지키기에 지역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 대상이 아닌 지역 주민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르면 9월 안에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청주공항 이용객이 300만을 넘어 400만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희소과일인 플럼코트가 소득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충북에서도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올 들어 청주공항 이용객이 증가세를 보이며 연말쯤 300만 명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가 합세하면 2년 뒤엔 450만 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공항공사는 보고 있는데 그만큼 대비는 잘 돼 있을까요? 정재영 기자입니다. 상반기 청주공항 이용객 수는 148만 2,95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 26% 급증해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이용객 증가율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괌과 러시아 등 국제선 이용객이 17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연말엔 개항 이후 첫 310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제주 노선의 확충, 그리고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대만, 일본, 그리고 동남아 같은 노선의 다변화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선 터미널 확장 공사가 끝나면 청주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341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 당장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에어로케이 취항 이후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연결교통망 확충 등을 더해 내년엔 390만 명, 내후년엔 450만 명 이상 공항을 찾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장 공사 1년도 안 돼 수용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짐을 찾는 수화물 처리장도 국제선, 국내선에 각각 2곳뿐이어서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 항공기를 세워둘 주기장도 문제입니다. 내년 6월 기준 청주공항에 세울 수 있는 항공기 대수는 12대. 지금도 하루 6대 정도 세워져 있는데 에어로케이의 계획대로라면 2021년까지 최대 7대가 추가돼 주기장은 포화됩니다. 그 항공기를 해외 공항에 주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죠. 비싼 항공기 주기장 사용료를 좀 내야 되고 야간에 그 안전 운항을 위한 그 정비를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건데 다른 해외 공항의 시킴으로 인해서 정비 스케줄에 좀 차질이.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카테고리 1 등급인 청주공항의 활주로 2곳은 가시거리가 1,200m와 730m 이상 확보될 때만 착륙이 가능한 상황. 안개도 잦아 지난 1년 반 동안 기상 악화로 인해 지연 결항한 항공기가 348편에 달합니다. 업그레이드되는 공항들은 그 가시거리가 예를 들어 그 시정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안개라든가 악천후에서도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다 갖추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소위 뭐 가성비라는 거죠. 여기에 면세점 품목 부족과 열악한 편의 시설까지. 청주국제공항은 이제 3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관문공항답게 정부 정책을 통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선철도 동충지역 추진이 정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용수 충주지역위원장은 동충지역 신설과 관련해 충주시와 시의회의 싸움을 멈춰야 한다며 동충지역 신설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동충지역을 찬성한다고 했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으로 신설은 찬성하지만 정당별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오늘 업무회의에서 동충지역 유치 결의대회 당시 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조롱과 모욕을 당했다고 표현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플럼코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두와 살구의 장점만을 모아 육종한 과일로 국내 육성 품종은 지난 2008년에 출원이 됐는데요. 일반 복숭아나 사과보다 일손이 적게 들고 희소성 때문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한 손에 꼭 쥐어지는 크기의 울긋불긋한 빛깔을 뽐내는 플럼코트. 새콤달콤한 자두와 살구의 단단함을 결합해 만든 과일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농촌진흥청이 품종 개발에 성공하면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외국산보다 중량과 당도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플럼코트가 총 4종류인데 그 대부분의 품종이 14브릭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먹던 살과 자두를 교잡해서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한겨울 추위에 약해 전남과 경남 등 남부 권역이 주산지였는데 온난화로 인해 충북에서도 북부권인 제천에서 시험 보급 3년 만에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예상 생산량은 1.5톤 정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에 있던 자두나 살구보다 비싼 고소득 작목으로서 농가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박과 복숭아 등 다른 제철 과일보다 시기가 빨라 중복 생산이 가능한 건 또 다른 이점. 후숙 과일로 매일 관찰하지 않고 한 번에 수확해도 유통할 수 있어 일손도 크게 덜어줍니다. 플럼코트가 많은 비용이 농가에서 요구되는 게 아니라 작은 비용으로 묘목과 지두제, 고전 재료비 정도만이라도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맛과 효능에 비교적 수월한 생산 과정까지. 흉년에도 풍년에도 웃음 한 번 짓기 힘든 농가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정부가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청주시도 특례시 지정 가능성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빠르면 9월 안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내놓은 특례시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그러나 의원들이 인구 50만 명 이상만 돼도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놓고 변재일, 도종환, 오재세, 정우택 등 청주권 여야 의원들도 공동 발의하면서 인구 83만 명의 청주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안이 채택되면 사업 채수, 법정 민원수 등 행정 수요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고 도청 소재지인 청주는 특례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의회 승인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건축 허가 등 도시개발 관련 절차가 빨라지는 등 청주시는 이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처리 기한이 줄어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빠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여전히 도에 종속되고 의회 권한도 함께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빠르면 9월 안에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반면 인구 3만 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단양구는 특례군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우삼 의원 등 의원 10명은 인구 3만 명 미만, 인구 밀도 40명 미만인 소멸위기 자치단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을 우선하자고 발의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조정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단양구는 인천, 옹진 등 다른 소규모 23개 군과 추진협의회를 꾸려 오는 9월 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내년 7월 1일에 자동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둘러싼 청주 지역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 앞. 왜 여성 공무원분들만 여기 와 계시는 거죠? 왜 여성들이 지금 총알 맞습니까? 구룡공원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대책위가 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여성 공무원 10여 명이 막아섰지만 여성 방패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반인권적 젠더 폭력으로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이 과장과 그리고 본부 소속의 상급자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엄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청주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구룡공원 도시개발 행정 절차도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체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상호간 전제 없이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라. 같은 시간 청주시청 다른 한쪽에서는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촉구하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도시공원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민간 개발을 통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70% 이상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데 왜 시민의 혈세를 특정 공원을 위해 써야 하는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룡산 매입에 쓸 돈 있으면 민간 개발이 어려운 다른 소규모 공원 매입에 총력을 다하라며 청주시를 거들었습니다. 주민 간 이해관계가 점점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론화 방안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공직자의 일본 관광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 시장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청주 경제도 위협받고 국민들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일본 관광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적은 8,590원으로 정해졌다며 노동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음성군이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전환 사업에 나섭니다. 음성군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로 LPG 차량을 구입할 시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음성지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가 대상이며 다음 달 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주 세계 무술공원 안에 조성한 어린이 물놀이터가 오는 19일 문을 엽니다. 세계 무술공원 어린이 물놀이터는 3살에서 10살까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겸용 조합 놀이대와 워터벤치를 비롯해 쉼터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오는 19일 개장해 다음 달 25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현재 충주 세계 무술공원에는 라바랜드와 나무숲 놀이터,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 대상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음성지역 내 조성된 물놀이장도 오는 20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음성군은 금왕과 대소생활체육공원, 맹동혁신도시 수변공원과 자연휴양림 등 모두 6곳에 조성된 물놀이장을 동시 개장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